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영의 레디고 김혜영입니다. 오늘 레디고에는 대한민국 복지 전문가 서울시의 강석주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의원님을 복지 전문가라고 소개해 드렸는데 맞으시죠? 대한민국 복지 전문가라니까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복지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이한 거는 사회복지학과 전공을 하셨는데 박사는 문학 박사를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복지는 학문적으로 볼 때는 그 학문보다는 실천 문학이에요. 네. 그래서 일반 대학원에서는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전공을 해도 박사 학위는 문학 박사를 받고 또 우리가 많이 흔히들 지금 많이 취득하고 있는 사회복지학 박사는 네. 특수대학원 쪽에서 많이 이제 받는 학위가 사회복지학 박사. 네, 제가 이렇게 의회 의정활동 하면서 봬도 정말 복지 분야에는 진심이십니다. 왜 복지를 공부하시게 됐는지 그 계기,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는 타인이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스스로가 이거 남을 좀 이렇게 남한테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복지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을 도와야 되겠다는 이런 거를 제도권에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복지 전공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복지를 전공하시게 되셨고 우리 강석주 의원님께서 정의하는 복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그 복지의 진리를 찾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서구 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이 되셨는데 이제 기초단체에서 활동하셨던 거, 또 현재는 지금 광역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부분 뭐 어떤 점이 다르시던가요? 그 예산의 차이도 있지만 이제 광역이 해야 될 일, 기초가 해야 될 일들의 차이점이 또 많죠. 광역 의원들은 하루의 일상이 의원으로서의 일상이 돼야 된다는 거 생각하고 기초 의원으로서의 일상은 하루의 일상이 올 전부 다 이거는 그 의원으로서의 일상보다는 약간 민원성 일상들이 많다. 아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점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구의원이실 때는 그래도 지역 주민들 관련된 부분들을 더 좀 애틋하게 챙겨야 했다면 서울시 의원으로서는 좀 더 정책이라든지 예산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해나가는데 집중을 하신다. 이렇게 그렇죠. 네, 제가 생각을 하도록 생각하면 하겠습니다. 서울시 의회에 들어오셔서 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것만큼은 정말 내가 참 잘했다. 이 부분은 정말 대표 조례로서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세 가지 카테고리를 제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이용자들을 위한 복지, 그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 그다음에 이제 노인을 위한 복지,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족복지 차원에서 제일 잘했다는 게 지금 저출생 고령화 사회의 첫 번째 이제 보육조례. 보육조례는 전국적으로 서울특별시가 처음 보육주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보육의 날을 제정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정을 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정말 그 정책 방안 이렇게 발의하시고 또 해 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셨던 일 외에 좀 더 우리 의원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런 어떤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스로가 이제 출생률을 올릴 수 있는 이제 그 시민들에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제공을 해야 됩니다. 아기를 낳았을 때 넣은 이후에 어떻게 아기를 키우면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또 그 경제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굉장히 아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펴고 나가야만이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고령자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이런 거는 정부 정책이나 시가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했냐? 여가 생활을 잘 즐겁게 어떻게 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마지막 우리 의정 활동은 어르신들의 그 여가 생활을 어떻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지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중점을 주고 그렇게 의정 활동을 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공감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말씀 들어보면 잘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도 있지만
순탄치 않은 과정도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벽에 부딪혔었을 때가 혹시 있으셨나요? 뭐 따지고 보면 많죠. 모든 그 복지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이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따르지를 못할 때, 특히 또 우리 의회하고의 이런 부딪힘도 많이 있고, 시민들이나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서울시가 따라가지 못한다든지, 이쪽은 좀 작게 줄이고 저쪽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할 때 그게 서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서로 이해상충이 일어나면 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애쓰고 노력하시는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스피드하게 좀 결과를 좀 받아볼 수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나름대로 또 마음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의정활동하면서 정말 보람 있게 생각하는 점. 내가 이 의회에 들어오는 계기로 해서 사회복지계 우리 후배 현장에 있는 이런 그 후배나 제자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 조그마한 거 옛날에는 서울시 뭐 의원이라면 굉장히 높은 그 레벨로 따져서 대화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대화의 문턱을 낮춰주니까 바로 대화가 되고 안 되면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계 현장을 위해서 의원이 참 잘 됐다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덕목을 꼽으시겠습니까? 신뢰라고 생각해요. 신뢰. 네. 신뢰. 한 입에 두 말 하면 절대 안 된다. 네네. 서로 신뢰감을 쌓아나가는 게 그 정치인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카메라를 보시고 서울 시민 또는 우리 강서구 지역 주민들한테 영상 편지를 한번 써 주시죠. 편안하게. 그럴까요? 예.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사랑해서 뽑아주시는 우리 강서 구민 여러분, 정말 그 전문성 있는 이 복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이 발을 잘 맞추면서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의원으로서 잘 역할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다. 끝까지 잘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모님한테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평소 때 잘 안 하는 이야기를 자꾸 시키니까. 이럴 때 하셔야 됩니다. 40년을 결혼 생활하면서 여보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미니 엄마, 효선이 엄마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좀 의도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보 그동안에 40년 동안 정말 키우느라고 고생 너무 많이 했어. 내가 이제 그 당신한테 키움을 받은 거지 내가 당신을 뒤에서 뒷받침한 건 없다고 순간적으로 그 반성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뒷받침하는 그런 남편이 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 마지막 하이라이트 순서인데 애창곡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 구절 부르시면서 이제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뭐 있기는 있는데 노래 안 불러본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그 우리가 뒤돌아보는 거를 상당히 그 사람들이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꼭 돌아보고 다시 앞으로 가는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 임지훈의 회상이라는 노래. 임지훈의. 근데 이분들이 이 노래도 여러 사람이 많이 불렀어요. 지금 가수들이. 네. 근데 임지훈 씨의 그 음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회상. 그러면 한번 불러주시죠. 길을 걸었지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것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달빛이 숨어 흐느끼고 있네